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좀 잡았고요. 최적화 개념과 추진 방법, 그리고 최적화 성공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최적화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최적화란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워크로드와 리소스를 선택하고 할당하는 프로세서를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성능 최적화, 비용 최적화, 이 사이클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늘려야 될 부분들은 늘리고 줄여야 될 부분들은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늘렸던 자원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 내렸던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적화하여 비용을 좀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의 필요성은 기술적 고민보다는 비용적 고민으로 비용 최적화 니즈 증가라고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요. 저희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 레거시한 환경에서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시다가 클라우드로 다 이관을 이제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전라도 사례들만 얘기만 들어도 일단 기존에 있던 레거시 환경들이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금 많이 이관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관돼 있는 그 환경 중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쪽에서 환경이 이제 구축은 돼 있는데 비용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쓸 수 있을지, 또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크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용 최적화의 정의는 비용 가시성을 올바르게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자원 추적 및 관리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자원들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자원들을 재정비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줄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늘려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전체 서비스의 영역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향상되는 방향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최적화 고려 요소인데요. 공공 클라우드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 비용 절감 요소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원 최적화, 성능 최적화, 보안 최적화, 모니터링 최적화, 빌링 최적화, 이런 최적화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원이나 성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그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다 파악하셔서 자원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높게 쓰고 있는 경우들, 또 비용을 많이 지금 차감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서드 파티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보안 최적화 관련된 부분은 아까 삼성 이제 담당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조금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사실은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하는 용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모니터링 툴이 각 CSP사에서 제공이 되지만 혹시라도 CSP사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드 파티 솔루션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들의 자원들을 충분히 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빌링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계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B 같은 경우들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조금 비용을 좀 CSP사에서 할인받는 제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용 최적화 추진 절차인데요. 단회성 컨설팅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플랜을 세우고 리소스를 추적하고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단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짧게는 6개월 단위, 길게는 1년 단위에 한 번씩은 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비용이나 이렇게 산정하실 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CSP 사람들이든 MSP 서비스 담당자들이든 그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수집하시고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리소스를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리소스가 정말 최적화가 돼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 자원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이 돼서 비용 관련된 부분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 방법입니다. 네, 클라우드 비용이 뭐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시면 각 워크로드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이제 좀 쪼개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 쪼개는 비용 안에는 이제 각 서비스 담당자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주무관님들이 운영하시는 개별 서비스도 있겠지만 통합 관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통합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도 좀 쪼개 놓으신 다음에 그 쪼개 놓은 비용을 가지고 좀 산정하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만 보시면 그 비용이 이제 너무 과대하게만 느껴지시는데 좀 잘라놓고 보시면 어디서 많이 비용이 새고 있고 어디서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워크로드별로 쪼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쪼개놓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자원 사용량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레거시 환경에서의 뭐 클라우드 이전을 하셨을 때 레거시 환경에서는 물리 서버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뭐 CPU 파워나 메모리 파워가 높은 왜냐하면 그 서버를 구입하셔서 적어도 5년 뭐 길게는 8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적화가 중요한 거지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를 하셨던 그 서버의 파워를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원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이관하셨을 때 각 담당자들이 물론 이제 잘 해주셨겠지만 혹시라도 미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이제 그 클라우드 상품은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상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님들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상품을 쓰지 않고 있는데도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네, 뭐 작은 비용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3번에 보시면 과도한 백업 자원이라고 돼 있는데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업도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다 백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 CSP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이 물론 뭐 이제 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긴 하지만 MSP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스크립트 방식의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좀 최적화하실 수 있고요. 보안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CSP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 보안 상품들을 아까 삼성 SDS 담당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 개별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 통합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과도한 보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리소스 추적하는 방법인데요. 이 리소스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CSP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콘솔에서 각 CSP사의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리소스를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리소스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회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리소스 추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MSP사나 CSP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자연 최적화 사용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이미 이제 CSP사 서비스 클라우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 그 뭐 클라우드 인사이트나 뭐 이런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지금 행정공공기관 이관한 업체들이라고 하신다면 그 CSP사에서 그러니까 MSP사에서 지금 이제 월간 보고를 제공 받으실 거예요. 월간 보고 제공 받으시면 이제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제공이 되실 텐데 이걸 보시면 이제 CPU 사용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는 50%를 올라가는 경우가 아예 없다. 맥스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서버는 사실은 50% 이하로 떨어뜨려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 서버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뭐 당연히 그것도 이제 그 평균과 최고치를 보시면서 최고치를 넘지 않는 서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서버들은 좀 자원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적화 현재 시스템에 적합한 타입 및 사이즈를 변경하는 작업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의 서비스 서버가 이제 과도하게 높은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DB 서버도 그렇고 웹 와스 서버들 여러 가지 서버들이 지금 운영하시는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오버 스펙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하시면 그 스펙을 이제 낮추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8코어에 16 CPU로 아니 16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버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그 자원들을 보시고 4코어에 8기가로 이제 낮추게 되면 비용이 그래도 반 정도는 떨어지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SP사에서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요금 체계가 조금 변경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요금들을 좀 보시고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변경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장기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요 서버 스펙을 이제 확인했더니 나는 1년 동안은 이렇게 쭉 갈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그 스펙으로 하는 좀 장기 계약 모델을 통해서 비용 할인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지불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웹이나 와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효과를 못 보시겠지만 DB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펙을 변경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고 그 DB 서버를 운영하실 때는 계획을 이제 뭐 산정하실 때 1년 단위로 무조건 거의 산정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그런 DB 서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델을 통해서 좀 비용을 많이 할인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뭐 연간이든 3년 단위든 그런 인스턴스 할인 제도를 이용하셔서 네, 이용하시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서버리스 방식을 이제 말씀드렸 그 앞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는 이제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스케줄 관련된 부분들 관련 이제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물리적인 서비스를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있는 펑션이나 이런 이제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버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돌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VM이 뭐 하루 종일 켜져 있지 않아도 되는 VM의 자원이 있다라고 하시면 시간 스케줄을 맞춰놓고 어느 일정 시간만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는 시간 단위 과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이제 뭐 스팟성 자원들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부산에서 강의할 때 KT 담당자분이 이제 한라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한라산 탐방로 같은 경우는 월 초에만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빈도수가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만 서버 자원을 늘렸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월 초에만 사용자가 많을 때 서버의 자원을 늘렸다가 월 초 이후에 이제 뭐 한 3, 4일 정도만 유지하셨다가 서버 자원 낮추시게 되면 비용을 그렇게 크게 지불하지 않으셔도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과도하게 그 한 번에 그러니까 3, 4일 정도 매달 3, 4일 정도의 운영 자원을 위해서 서버 스펙을 과도하게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스케일 관련된 부분 뭐 스케일 아까 이제 오토 스케일은 뭐 쉬운 구성은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스케일 오토 스케일 자체보다는 서버를 아까 이제 증설하는 방향으로 스케일 업을 하셔가지고 서버 파워를 임시적으로 약간 늘렸다가 또 이벤트가 끝났을 때 내리는 식으로 구성하시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또 뭐 웹이나 와스 같은 경우는 샤딩 방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늘렸다가 이제 지우는 것들도 이제 MSP 업체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구성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요금 비용 관련된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속적인 개선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업들은 뭐 한 번 뭐 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요. 매번 진행을 해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한번 보시고 월간 보고서는 이제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CSP사의 논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합리적인 건지 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건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CSP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자빅스나 와탭 같은 경우들의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보셔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용 최적화 성공을 위한 6가지 성공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비용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지출되는지 파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각 서비스 부분을 나눠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든지 어떤 이제 보안 상품 또 서드 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계약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비용이 적재적소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끊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비용을 환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개발 환경이나 뭐 스테이지 환경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실 텐데 또 그 이제 백업이나 또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관했을 당시에 있었던 가비지 데이터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좀 불필요하다고 하시면 지워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설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제 백업이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백업을 좀 잘못 설정하셔가지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상품 특성상 뭔가 이제 설정을 한 번만 잘못해도 비용들이 과도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지금 쓰고 있는 상품이 정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그 CSP사와 또 MSP사와 협조를 해서 네, 한번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투명성과 자동화 핵심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CSP사에서도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나 아까 서버리스형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환경들이 이제 파스화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러니까 파스화 되면 이제 이중화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CSP사에서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좀 이제 나와줘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5번은 클라우드 관련 예산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제 뭐 KT, 뭐 네이버, 뭐 NHN, 뭐 삼성,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의 비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비슷한 환경에서는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이 메리트가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CSP사를 선정하실 때도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내가 어느 CSP사를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각 서비스에 맞춰서 뭔가 비용이 조금 더 최적화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CSP 상품들이 그러니까 CSP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CSP사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구조 조정. 지금 이제 IaaS 이제 기존에는 다 IaaS 환경에서만 이전을 하셨을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이미 많이 개발돼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사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파스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스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IaaS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장애나 이중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파스나 사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어쨌든 고도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니까 이거는 좀 한 번에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는지 비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서버, 스토리지, 또 운영비,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DB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시겠죠. 뭐 티베로가 되실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큐브리드 DB도 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고도화를 고민하실 때는 어쨌든 무료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도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MySQL이나 마리아DB 같은 경우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비용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또 웹아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상용 솔루션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아파치나 톰캣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예, 그 소프트웨어 비용들은 좀 더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이관을 저희도 이제 이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중화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제 그렇게 되시면 장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서로가 이제 조금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MSP사나 업체에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서버 통합이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뭐 자원이 전혀 없는 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자원이 조금 그래도 뭐 한 20대 정도의
에서 뭐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신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려 서버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스턴스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뭐 와스를 두 개나 띄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 이중화도 되고 워크로드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요. 그 장애에 대한 예방도 되고, 네,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한 그 CSP사와 또 MSP사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개발 비용, 이제 서비스 비용을 환산하셔야 되는데 개발 환경, 운영 환경에 대한 비용들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또 뭐 개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수 환경도 있다고 하시면 검수 환경에 대한 비용들이 좀 이제 정확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계약은 돼 있지만 서비스 접속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한라산 탐방로 예약 시스템 같이 이제 평소에는 거의 사용량이 없다가 순간적으로만 많아지는 서비스들은 그런 이제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더 좋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토 스케일링은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쓰고 계신 이제 사례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요건 이제 민간에서 많고 오토 스케일링을 쓰는 경우는 뭐 게임사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오토 스케일링보다는 거의 계획된 업무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업을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스케일업을 하게 되시면 자원의 낭비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기가 더 좋고, 또 서버를 임시적으로 잠깐만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뭐 이제 차딩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평적으로 늘려가시는 것보다는 서버를 스케일업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높은 CPU 파워나 메모리 파워를 이용하셔가지고 서비스를 감당하시고, 그 이벤트가 끝나시면 이제 다시 서버를 다운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들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투명성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CSP사 쪽에 이제 요구들을 많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아직 국내에 이제 공공 클라우드에는 비용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AWS나 이제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각 해외 CSP사 서비스들은 좀 온디맨드나 예약 인스턴스, 또 여기 스팟 인스턴스 등 다양한 서비스 그 비용 체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체계들이 많아서 좀 선택의 이제 폭이 넓으신데, 국내 CSP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상품 딱 하나만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ISP에서 이제 뭐 제공하는 그 IaaS 서비스 자체가 KT 클라우드의 VM이 얼마고 네이버가 얼마고 NH이 얼마고 여기 다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좀 비용 체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CSP사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클라우드 관련 예산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범위를 조사해서 초과분, 네. 이용 내역서들 이제 계속 받아 보실 텐데, 클라우드 비용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고무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쓴 만큼만 낸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금 체계들을 좀 보시고 요금 상세서 내용서를 좀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과도한 상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줄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DB나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 환경에서 이관했을 때 당시에 지금 서버 스펙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오버 스펙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선순위가 낮은 서비스들은 조금 지원 뭐 이제 조금 다운그레이드 하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P사나 CSP사의 저렴한 요금들, 또 통합이 가능한 이제 상품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맞춰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구조 조정과 할인 규정 적용하기. 네,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앞서서 이제 강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서비스는 맞고요. 그리고 배포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응용단에서 어떤 에러가 났었을 때 개발하시는 분들도 롤백하기가 너무 좋고 또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문제점도 찾아가기가 되게 빠른 서비스들을 맞는데요. 어, 사실 네이티브로 전환하시려면 서비스 규모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일 서비스 하나만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데 난 네이티브로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운영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면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시는 환경 자체가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 뭐 CI/CD, 데브옵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CI/CD만 해도 서버가 3~4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배포 서버, 뭐 젠킨스나 아까 긴랩 말씀하셨는데 긴랩을 이용하시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소스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다 안에다 구성을 하셔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네이티브 구성 쿠버네티스를 올리시고 하는 과정들이 물론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단일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너무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들이 지출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적화 이건 비용 사례인데요.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지금 이 평균이나 최대값을 보시면 거의 50%를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연간으로 분석을 했고 해당 내용들을 고객사에 말씀드려서 기존의 4코어의 16기가였던 이제 서비스를 2코어의 16기가 서비스로 이제 낮춘 경우고요. 비용 절감은 약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낮춘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가시거나 또 서비스가 과도하게 많이 써야 되는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은 스케일업 하셔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서버가 지금 이중화돼 있어서 2대면 1대를 더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케일업 하시는 것보다는 서버를 1대 더 늘려서 3중화 하시는 것도 사실 서비스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건 H기관 관련된 최적화 사례인데요. 백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NCP 백업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업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복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 신청서만 내면 되고 요구하면은 다 복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이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비싸죠. 사실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사에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이 그러면 이제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백업 용량은 1.5테라 정도 되는 거고요. 월 이용료가 이제 42만 원 정도 부과가 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선하고 나서는 4만 원 정도로 개선이 된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백업을 구성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MSB 서비스를 하니까 백업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빼시고 백업을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제공을 해서 그 이제 백업이 돼야 되는 서버에 이제 안착을 시킨 다음에 백업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공간에다가 백업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데이터 암호화 같은 경우들이 돼서 지울 수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없게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 있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양한 가격 정책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폭들은 사실 작습니다. 근데 CSP에서 이제 계속 상품들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이제 이용하는 솔루션 자체가 제니라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KVM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공공기관 담당자님들도 이제 조금 더 할인된 요금들 체계나 또 이제 다양한 OS나 서버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쓰시고 있던 라이센스 기반의 제품들이 사실 클라우드로 이관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이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업체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의가 되면 여러분도 조금 더 이제 그 저렴한 상품의 요금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 도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은 이제 국내 CSP사는 비용 최적화 도구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MSP 업체나 이런 이제 CSP 담당자님들이나 좀 협업을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 AWS나 구글 같은 경우는 비용 최적화 도구를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그림에 넣어놨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쓰고 있는 서버가 어떤 거야? 또 어떤 부분에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 이것 좀 개선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아직은 국내 CSP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CSP사들이 뭐 개발을 이제 하시면 또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도 민간에 먼저 적용을 하시고 이제 공공에는 조금 이제 후순위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그 CSP사들이 좀 개발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콘솔에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내가 낭비되고 있고 어떤 걸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표는 넣어놨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